안녕하세요, 당근자판입니다. 오늘은 모텔 창업할 때 할 수 있는 실수 중에서 제가 실제로 하기도 했던 실수 4가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첫 번째, 정화조. 건물이 긴 기간 동안에 사용을 안 했거나 영업을 중단했던 건물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정화조 확인하셔야 됩니다. 최근에도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이 정화조 때문에 제가 엄청 고생을 했어요. 2년가량 건물을 이용하지 않았던 상태였고 영업을 하려고 했더니 변기물이 역류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문제가 없었던 게 정화조가 완벽하게 막힌 건 아니었고 1명, 2명 사용할 때에는 막힌 부분 중에서도 덜 막혔던 부분 쪽으로 문제가 없이 빠져나가고 있었나 봐요. 근데 숙소에서 한 번에 사용을 하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죠. 왜 막혔냐면 장시간 동안 건물 사용하지 않으면 정화조에 차있던 것들이 석회화가 되면서 구멍들을 막는다고 해요. 내시경을 넣어서 점검하실 수 있는 분께 부탁하셔서 확인하시고 매입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확인됐다라고 하면 설비 공사를 같이 하니까 큰 문제는 아니세요. 근데 저는 모든 공사와 마감이 끝난 상황에서 정화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설비를 다시 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마감재를 깨고 설비 부분을 건드려야 돼서 공도 추가로 많이 들어가고 오픈을도 미뤄지면서 손해를 많이 보게 됐죠.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바보 같고 미흡한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근 두 번째, 법규 확인. 모텔을 매입해서 공사를 진행할 때 자금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인테리어를 해보시겠다 할 때 숙박업소는 일반적인 상업용 건물이나 집처럼 수리하시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숙박업소는 방화구역 내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소방법과 관련된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방염 소재 커튼을 사용한다든지 기타 등등 구청에 문의를 직접 하셔가지고 확인하신 이후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법규에는 관련이 없지만 불특정 다수가 많이 사용하는 다중시설이다 보니까 안전사고를 유의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바닥재 같은 경우가 너무 이뻐서 깔았는데 비만 오면 미끄러져서 사람들이 낙상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물론 디테일한 부분이고 신경 쓰기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누군가가 다친다면은 사실 모두가 다 기분이 좋지는 않거든요. 법규랑 관련된 부분을 지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중시설이다 보니까 안전에도 꼭 신경을 쓰셔서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근 세 번째, 플랫폼 선택. 우리나라 모텔의 90%는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통해서 매출을 만든다고 해요. 야놀자랑 여기어때는 상당히 훌륭한 플랫폼이고 모텔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광고 비용과 그리고 일부 수수료를 좀 부담을 느끼시는 업주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 마케팅을 진행한다든지 수수료가 좀 적은 플랫폼을 선택하셔서 수수료 부분을 좀 줄이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네이버 플레이스를 통해서 예약이 들어오게 되면 야놀자나 여기어때보다 수수료가 상당히 적고 광고 수수료도 없거든요. 이렇게 네이버 플레이스를 이용하거나 인스타를 도구로 이용해서 예약을 만들어내겠다, 아니면 자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예약을 만들어내겠다 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 얘기를 들으시면 플랫폼에 수수료를 많이 갖고 가면 모텔 금액 올리면 되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역마다 형성되어 있는 금액대가 존재하고 그 금액에서 좀 벗어날 때 매출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 안에서 수수료나 기타 광고 비용을 줄여서 순수익으로 가져갈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플랫폼에 의존하기보다는 나한테 맞는 플랫폼을 찾고 브랜딩하고 마케팅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내 수익으로 갖고 올 수 있는 노력을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근 네 번째는 고객 니즈를 파악해야 된다입니다. 숙소가 예쁘고 인테리어가 잘 돼 있으면 사람들이 오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공간이 이쁜 것과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다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프라이빗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길 원한다든지 숙소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빔 프로젝터를 본다든지 플레이스테이션 한다든지 아니면 컨셉이 없이 편안한 공간을 원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런 고민이 없이 바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운영을 하면서 파악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고객 니즈 파악하는 방법은 오픈하려고 하는 곳에 있는 숙소를 가보거나 모텔을 방문하는 거예요. 예약률이 높고 잘 운영하고 있는 곳은 반드시 이유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모텔 건물을 매입하고 싶었던 지역이 있었어요. 타 플랫폼으로 보고 블로그 리뷰도 보고 결제해서 직접 가본 적도 있었는데 재밌었던 건 잘 되는 모텔들 특징이 뭐냐면 무제한 간식 코너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여기는 사람들은 이런 모텔들을 선호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것처럼 매입하려고 하는 건물 인근에 있는 예약률이 높은 모텔을 방문하셔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당근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실수만 고민하셔서 해결하셔도 저보다 더 빠르게 운영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했던 실수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서 실수를 좀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모텔 운영하면서 본인만 했던 실수나 공유하고 싶은 노하우가 있다라고 하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